통신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109편 영상에서 포켓몬빵 이야기를 했었죠. 한 주간 곰곰이 어릴 적 동심으로 제가 돌아가 봤습니다. 내가 어릴 적에 가장 열광했던 당시 문화 아이콘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봤죠. 딱 두 가지가 떠오르던데요. 바로 태권 V 그리고 마루치 아라치였습니다. 둘 다 태권도를 배경으로 한 만화 영화였는데요. 당시 제 또래 어린이들에겐 그야말로 우상 중에 우상이었습니다. 태권 V는 워낙 유명하니까 다들 잘 아실 테고요. 마루치 아라치를 제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마루치 아라치는 1970년대 MBC 연속 만화극이었어요. 이 만화극이 시작되면 당시 초등학생들이 놀던 골목관 놀이터는요 순식간에 사라질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린 것이 이 바로 마루치 아라치였습니다. 자, 마루치 아라치의 남자 주인공의 이름은요 당연히 마루치겠죠. 그 이름의 뜻은 마루가 산 꼭대기라는 뜻입니다. 으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루치는 으뜸의 남자, 또 아라치는요 아라가 아름답다 라는 아람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따라서 beautiful girl, 아름다운 소녀란 뜻이에요. 재밌는 건요 당시 마루치의 성우 목소리 연기를 누가 했냐면요 지금은 현재 최장수 여배우 바로 할미넴 김용옥 씨입니다. 자, 여기에 악당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인물의 이름은요 파란 해골 13호. 파란 해골 13호 납작코가 되었네. 이 노래가 당시 우리 어린이들의 입에서는 끊이지 않았었어요. 달려라 마루치 날아라 아라치. 이 노래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당시 이렇게 생긴 파란 해골만 보면 두 주먹 불끈 쥐었던 생각나서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지금 보면 너무나 어설픈 만화극이었지만 제 어린 시절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어준 그 만화극이 정말 고맙네요. 카세트 테이프와 워크맨을 허리춤에 차고 길거리를 활보고 다녔던 저의 풋풋한 청소년 시절도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아날로그 시대를 지나면서 90년대에 접어들었죠. 컴퓨터와 인터넷망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바이오로 디지털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이렇게 치렁치렁한 이 줄을 싹둑 잘라버리고 간편하게 기기와 기기가 연결되는 기술이 등장하게 됩니다. 정말 편리한 세상이 된 것이죠. 이게 바로 그것인데요. 줄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귀에 꽂으면 음악이 들려요. 바로 핸드폰과 연결이 되고 노트북과 연결이 되어서 음악이 들리는 기술. 자, 방금 말씀드린 이 신기술을 바로 블루투스라고 하지요.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입니다. 이 블루투스라는 이름의 유래가 정말 뜻밖입니다. 덴마크의 왕이었던 하랄 블로탄에서 유래한 것이죠. 블로탄은 파란 이빨이란 뜻이에요. 이를 영어로 옮기면 블루투스가 됩니다. 당시 하랄이 나라를 평화롭게 통일시키는데 큰 업적을 남긴 것처럼 여러 가지 전자제품 무선 규격을 통일시키자는 의도로 이 기술의 이름을 블루투스로 정했다고 하니 참 재밌지 않나요? 한 연구원이 어느 날 바이킹과 하랄 왕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설을 읽고 있다가 불쑥 이 블루투스라는 이름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블루투스 로고도 하랄 블로탄의 이름의 머리 글자를 합친 것인데요. 스칸디나비아 룬 문자로 요거 H와 B가 연결된 것이죠. 재밌는 것은 중국에서도 이 블루투스를 직역해서 라니아 파란 이빨이라고 부른다네요. 자, 이처럼 LTE 무선 통신을 기반으로 블루투스가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들과 더욱더 유연하게 연결해서 허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물 인터넷의 초석이 되고 세상은 이렇처럼 점점 편하고 더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죠. 세월도 속절없이 흘러서 인생 또한 함께 저물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사람의 인생 주기를 보통 6개로 나눈다고 합니다. 바로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그리고 중년기, 마지막 노년기. 이 청신호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주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아쉽게도 저는 벌써 5단계인 중년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마음만큼은 아직 3단계 청년기인 것 같아요. 청년, 젊은이라는 뜻이죠. 자, 청년은 한자로 이렇게 저 파란색으로 써봤습니다. 젊은이, 또
푸른 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 높은 파란 하늘처럼 또 저 넓은 파란 바다처럼 희망을 노래하는 젊음의 특권이 바로 이 파란색의 상징 청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년은요, 너무나 건강하다 못해서 기운이 팔팔해서일까요?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청년이란 단어가 88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도 이 청년기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참 많다는 것이겠죠. 성경에 전도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지은이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1장 9절에서 청년들에게 젊음을 어떻게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만끽하라고 얘기합니다. 청년이여, 내 젊음을 즐거워하여라. 네 젊은 시절을 마음으로 기뻐하여라. 네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젊음의 특권을 유감없이 다 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표현이 이어지고 있어요. 다만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좀 무섭네요. 좀 쎄하죠? 성경은 청년의 때를 육체의 젊음이 넘쳐서 지칠 줄 모르고 마음의 소원이 많고 새벽 이슬같이 신선하고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밝은 모습과 대조적으로 청년의 때는 정욕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청년의 용감함과 힘이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고 경고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유명한 말씀으로 청년기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사랑하는 청춘호 가족 여러분, 파란색은요 정말 예쁜 색깔입니다. 청춘, 청운의 꿈, 청사진, 그리고 이 청신호처럼 말이죠. 긍정적이고 희망의 색깔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파란색은 하늘색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색깔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옷과 하나님이 머무셨던 성막에는 4가지의 색깔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색이에요. 보라색입니다. 바로 왕의 색깔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색깔이 바로 자색이죠. 두 번째는 홍색입니다. 빨간색. 바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 그 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흰색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시는 거룩한 색깔, 바로 흰색이죠. 마지막은요, 청색.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색이죠. 파란색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여러분 지금 청춘, 파란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젊은 시절에 파란 하늘과 파란 바다, 푸르른 숲을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합시다. 죽음 앞에서 시퍼렇게 질르지 말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합시다. 그것이 바로 청년의 진정한 특권인 것이죠. 청신호 가족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